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을 통틀어 개막 후 유일하게 3전 3승, 가장 신경 쓰이는 우승 경쟁자 아스날까지 잡았으니 올해도 어차피 우승은 리버풀이지 않겠나? 이제 겨우 3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지금 같은 전력이라면 남은 35경기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우승이라 할 수 있죠. 시작부터 2연패를 기록 중인 맨시티야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이고, 그나마 첼시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스쿼드로 챔스도 아닌 리그 우승을 걱정하는 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걱정이겠지? 2200억짜리 신입생 저 플로리안 비르츠가 아직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2골 1어시의 에키티케, 1골 2어시의 코디 각포, 부동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 역시 1골 1어시를 기록 중이니 그 시절 마누라 이상으로 날카로운 역대 최고의 스리톱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저도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점차 올라오고 있으니 레버쿠젠에 이어 리버풀에서도 무패 우승을 노려볼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비르츠 너야 창의적인 공격 전개만으로도 제 몫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아르네 슬롯의 황태자 그라벤 베르의 호쾌한 중거리부터 진정한 넥스 제라드 소보슬라의 환상적인 프리킥까지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으면 미드필더가 대신 넣어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밸런스. 이 정도는 내가 현 시점 유럽 최고의 허리라인이라 할 수 있는 거지. 뭐 경기 수에 비해 실점이 좀 많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난 3경기 모두 승리를 지켜냈으며, 다음 경기도 그 다음 경기도 리버풀이 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레알로 도망가버린 구성골 뉴스 현 뒷골 통수 아놀드 정도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놀드의 공짜 이적은 조금 많이 섭섭했지만 반다이크와 살라의 재계약을 시작으로 비르츠, 프리퐁, 케르케즈, 에키티케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보강을 마쳤으며, 골칫거리였던 디어스와 누네스까지 비싼 값을 받고 매각에 성공했으니 온 우주의 흐름이 우리 리버풀의 우승을 향해 있다 이 말이지. 하지만 이 정도로 완벽한 스쿼드를 갖추었는데 고작 리그 2연패를 목표로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리그와 컵대 챔스 우승까지 싹쓸이 할 절호의 기회라 보이는데, 레알이 됐든 바르샤가 됐든 파리가 됐든 이번만큼은 챔스 우승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겠죠? 장기 레이스인 리그라면 김치국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킨 다음 일찌감치 우승을 확신할 수도 있겠지만, 토너먼트인 챔스의 경우 전성기의 메시와 호날두가 한 팀에서 뛴다 해도 무조건 우승할 거라 확신할 수는 없지 않겠나? 당장의 지난 시즌만 놓고 봐도 그 누구도 파리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듯. 구단 최초 트래블 넘어 쿼드러플 우승, 그것만이 저 모하메드 살라가 발롱도르를 거머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확신까진 못해도 확률을 높일 방법이라면 안 그래도 완벽한 스쿼드를 더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것 뿐이겠지. 그래서 말인데, 인성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실력만큼은 확실한 선수라면 살라 자넨 영입에 찬성할 수 있겠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실력자라면 설마 아직까지도 챔스 최다골 기록을 보여 중인, 챔스에서 우승하기 위해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챔스의 사나이 호날두 선배 말씀이십니까? 최소한 4-5년 전에 호날두라면 또 모를까, 지금의 40살짜리 호날두라면 자네의 PK를 뺏어 차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도움도 못 되지 않겠나? 현폼은 프리미어리그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팀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출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선수 몰라? 한국 투어 불참에 이어 개막 후 3경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선발은커녕 벤치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 뉴캐슬의 금쪽이 스웨덴산 루카쿠, 알렉산더 이삭 말씀이신가요? 이적 시장 마감 직전 오피셜이 뜬 관계로 이삭은 더 이상 뉴캐슬의 금쪽이가 아닌 리버풀의 금덩이라 불러야 맞지 않겠나? 뭐 나 역시 그런 태도는 딱 질색이지만 그래도 실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따지고 보면 뉴캐슬을 싫어하는 만큼 우리 리버풀을 사랑하는 선수란 말이지. 그렇지 않나 이삭? 현 시점 유럽 최고의 팀이라 불리는 리버풀 유니폼을 입을 기회인데 인성 파천자 취급을 당할지언정 이적할 수만 있다면 천하의 쌍놈이라 불려도 상관없지 말입니다. 아무튼 다들 오래 기다리시죠. 비르츠의 2200억을 뛰어넘고 자그마치 2400억의 이중률을 기록하며 또 한 번의 클럽 레코드 경신, 비싸게 주고 영입한 만큼 리버풀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준비를 마친 스웨덴산 무결점 스트라이커 리버풀의 검은 질라탄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3년에 신사협정 조항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판매불가 방침을 들고 기어코 이적할 수 있던 거지? 뭐 일단 투어 시상식 불참은 기본에 두 번 다시 뉴캐슬에서 뛰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뉴캐슬 입장에서도 판매가 최선이지 않았겠습니까? 태업이나 하던 선수가 저보다 비쌌다는 게 거슬려서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까놓고 말해 어떻게든 붙잡았으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최선을 다해 뛰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뉴캐슬은 어째서 잔류가 아닌 매각을 선택한 거죠? 재벌 중에 재벌 빈살만의 뉴캐슬이라지만 선수 한 명을 팔아서 2400억을 버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지? 리버풀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내 가치를 인정해준 것이고, 아무리 마음이 떠난 선수라지만 뉴캐슬은 결국 선수가 아닌 돈을 택한 거지 않겠나? 배째라는 식의 태업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태도까지. 뉴캐슬의 공동 구단주 제이미 루벤이 집까지 찾아와 설득했음에도 그저 떠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들었는데, 향후 리버풀 이상의 빅클럽에서 또 다른 제안이 온다면 그때 가서도 이번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뭐 현재로서 리버풀과 동급은 있어도 그 이상의 클럽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선배들께서 잡돌이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적할 이유가 딱히 없지 않겠습니까? 제 롤모델이 티엘이 악명인 관계로 저의 드림클럽 역시 아스날이긴 하지만 꿈을 쫓겠다고 우승팀을 떠나 2등팀으로 이적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축구계를 대표하는 막장의 아이콘이 되었다지만 오늘부로 빼도 박도 못하는 리버풀 선수관이 부디 쓸데없는 행동은 넣어두고 우승에만 집중하기 바라며, 올해 나이가 25살이었던가? 지난 시즌 나의 득점왕을 가장 위협했던 선수긴 하지만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스타가 되었다고 보이는데, 뉴캐슬에 오기 전엔 어느 리그의 어느 팀에서 뛰었지? 스웨덴 리그의 IAK 포트보르스 프로에 데뷔해 도르트문트와 소시에다드를 거쳐 2022년 뉴캐슬로 이적했습니다. 네로라는 천재들에 비하면 전성기가 좀 늦게 오기도 했고 근한 득점왕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뉴캐슬로 이적할 당시에도 클럽 레코드를 경신했으니 재능만큼은 그때부터 리그 정상급이라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사이에 클럽 레코드를 2번씩이나 어중간한 클럽도 아닌 재력원탑 뉴캐슬과 형품 최강 리버풀에서 합산 금액 3,500억을 투자한 선수라 물론 지난 시즌 폼이 예사롭지 않긴 했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먹튀로 전락한다는 거 아시죠? 이미 리그 검증을 마치다 못해 득점왕에 근접했던 나보단 이제 겨우 프리미어리그 3경기째인 비르치니가 먹튀가 될 가능성이라면 훨씬 더 높지 않겠어? 네, 비록 이적을 위해 막장스러운 행보를 선보였지만 날 믿고 거금을 투자한 리버풀을 위해서라도 50억당 한 골씩 리그 챔스 컵 대회를 통틀어 48골을 꽂아 넣으며 1년 만에 2,400억어치의 득점으로 보답할 차례란 말이지. 부디 이적하겠다 말하고 끝끝내 이적했던 것처럼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높은 이적료만큼이나 키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한 180 중후반쯤 되는 건가? 180 중후반도 작은 키는 아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검은 질라틴이라 부르기 어려웠겠죠. 191.8cm, 반올림에서 192cm지 말입니다. 192cm라면 나보다 고작 3cm밖에 작지 않은 건데 어째서 너랑은 공중볼 경합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거지? 키에 비해 지나치게 말라 보이긴 하는데 피지컬 쪽에는 자신이 없는 건가? 헤더라면 경합보단 위치 선정을 통해 하는 편이라 공중볼에 자신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상 그거 하나 빼면 거의 모든 게 장점이라 할 수 있죠. 롤모델인 티에리 앙리와 마찬가지로 민첩한 포처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로서 192cm의 큰 키에도 빠른 주력을 겸비했으며 드리블 테크닉 역시 어지간한 윙어들 이상이라는 거 아시죠? 라리가 시절엔 빅찬 스미스가 제법 있었지만 지금의 결정력은 그야말로 원샷 온킬이라 할 수 있으니 100점짜리 슈팅과 드리블에 동료를 활용할 줄 아는 뛰어난 연계 플레이까지 그야말로 무결점 스트라이커 아니겠습니까? 나 역시 무결점 윙어로서 피르미누 이후로 정상급 파트너에 대한 갈증이 매우 심했다. 지난 시즌 29골 18도움으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하긴 했지만 딱 한 골만 더 넣고 누네스가 날린 홈런에 절반만 들어갔어도 30-20를 넘어 30-30도 가능했을 거라는 거 알지? 뭐 25실 넘어 35실을 챙겨드리며 도움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득점왕은 이제 저한테 넘기셔야죠. 까놓고 말해 제가 지난 시즌부터 리버풀에 있었다면 살라 선배의 동시 석권이 아닌 득점왕은 이삭, 도움왕은 살라였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키워준 레버쿠젠을 떠나 더 많은 우승을 위해 리버풀로 오긴 했지만 당신급의 막장 이적은 아니었기에 전 아직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기회가 오면 전방이 아닌 측면으로 이삭이 아닌 살라에게 훨씬 더 많은 패스를 하겠으며 1티어 스트라이커 맛을 본 공미들은 그와 계속 함께 뛸 수만 있다면 빅클럽으로의 이적도 마다한다는 얘기 들어봤지? 네 생각을 잃는 것 마냥 정확히 빈 공간으로 침투해 찔러주는 족족 득점으로 연결한다면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패스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 뭐 득점왕을 내가 아닌 네가 한다 해도 트래블 우승에만 성공한다면 발롱도르의 어지간해선 내 차지가 될 테니 부디 영양가 있는 득점으로 우승에 필요한 승점을 챙겨주기 바라며 말한다고 들어줄 건 아니지만 현재 리버풀 선수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사항이라도 있나? 리버풀 이적을 위해 모든 이미지를 포기하고 천하의 개 쌍놈이 돼버렸는데 바라는 거라면 그저 우승뿐이지 않겠습니까? 난 있잖아요. 지난 시즌 뉴캐슬이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한 직후 리버풀 이적을 꿈꿨습니다. 리그컵이 리그 챔스 유로파는 물론이고 FA컵보다도 위상이 낮은 대회라지만 우승 직후 이적을 바라는 건 도대체 무슨 심리인 거지? 그야 뭐 여기선 이게 최대겠구나. 동년배들은 리그 챔스 우승컵을 쓸어 담고 있는데 뉴캐슬에선 리그컵 우승이 최대. 그것도 나의 존재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구나 라며 현타가 아주 세게 오던걸요. 역시 당신의 인성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군요.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리그컵 우승 한번 못해보고 무관으로 은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든 말든 그게 내 알 바인가? 축구선수로서 프로에 데뷔했으면 계속해서 꿈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이치. 까놓고 말해 날 욕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은 극도로 강해진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된 나 이삭을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기엔 태업부터 태도까지 네가 보여준 행동이 지나치게 막장이었으니 그래도 먼 훗날의 축구팬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그저 그런 커리어로 은퇴한 선수보다 막장으로 이적해 화려한 커리어를 기록한 선수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리버풀 이적을 외치던 이삭의 꿈은 이뤄졌다. 뉴캐슬 조카. 한 잔은 그래도 날 발굴해줬던 뉴캐슬의 빈살만을 위하여, 또 한 잔은 비난을 감내하고 날 영입해준 리버풀의 수뇌부를 위하여, 마지막 한 잔은 아무리 막장이라 날 욕해도 PL 최강 리버풀에 온 이삭이 몇 골이나 넣을지 인성은 욕할지언정 활약만큼은 기대하고 있는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을 위하여.